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지언이는 발타사르 그라시안, 펴낸 곳은 현대지성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17세기 스페인의 신부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라시안이 살았던 17세기만큼이나 불신과 위선이 가득합니다. 이 책에는 인간들에게 사랑 가득한 노신부의 지혜로운 통찰이 가득합니다.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들로 가득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매달리게 하라. 의존하게 만들라. 우상되게 하는 건 거기에 금을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원한다. 평민의 감사보다는 궁정의 기대를 받는 편이 낫다. 전자는 잊히지만 후자는 기억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는 것보다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해갈한 사람은 샘에서 등을 돌리고 황금 쟁반에 있던 오렌지도 즙을 다 짠 후에 진창에 떨어진다.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면 예의 바른 행동도 사라지고 그렇게 존중도 끝난다. 따라서 위안을 주되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말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자기 장점을 다 드러내지 마라. 윗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모든 승리는 미움을 가져오는데 특히 윗사람을 이기는 것은 어리석고 치명적이다. 우월함은 늘 남의 반감을 불러오기 마련인데 윗사람보다 우월하면 훨씬 더 많은 반감을 산다. 신중한 사람은 세속적인 장점을 감추는데 이것은 마치 겉모습을 헛뜨려 아름다움을 감추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남들이 행운을 누리고 좋은 기질을 가진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난 것은 참지 못한다. 군주라면 더 그럴 것이다. 이것은 군주의 속성이고 그에게 반하는 모든 범죄는 대역죄에 속했다. 윗사람들은 군주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에서 군주처럼 지배하기를 원한다. 군주는 도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능가하는 건 원치 않는다. 따라서 그에게 조언할 때는 그가 볼 수 없었던 빛을 일깨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잊어버린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이 해야 한다. 비록 태양의 자녀인 별들은 빛을 내지만 절대 태양보다 밝게 빛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라도 배울 게 있다면 나의 스승이다. 배울 게 있는 사람과 교제하라. 친구와의 교제가 지식을 얻는 학교가 되게 하고 대화는 교양 있는 배움이 되게 하라. 즉 친구들을 스승으로 삼아 대화의 즐거움도 누리면서 유익한 배움을 얻어라. 말할 때는 박수를 받고 들을 때는 배우면서 박식한 사람들과 이런 기쁨을 즐겨라.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지 말라. 행동 방식을 다양하게 하라. 남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면 절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적을 상대로 할 때는 더욱 그렇다. 항상 첫 번째 의도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상대는 늘 의도가 같다는 것을 미리 포착하고 그런 행동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똑바로 날아가는 새를 죽이기는 쉽지만 비틀거리며 날아가는 새를 죽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늘 두 번째 의도대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상대는 그렇게 하려는 계획을 미리 알아챌 것이기 때문이다. 아기는 늘 기회를 노리고 있으므로 그것을 피하려면 뛰어난 기지가 필요하다. 도박꾼도 게임을 할 때는 상대가 예상하는 패를 내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패는 더더욱 내지 않는 법이다. 현명한 사람은 평판을 나쁘게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평판이 나빠질 일에 가담하지 마라. 명성보다 경멸을 부르는 황당무계한 일에는 더더욱 끼어들지 말라. 온갖 종잡을 수 없는 파벌들이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 거부하는 것마다 전부 주워 담는 이상한 취향을 가진 자들도 있다. 그들은 온갖 특이한 행동에 아주 만족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유명해지긴 하지만 그것은 명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조롱거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일할 때도 자신의 신중함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며 추종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는 일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일에 신경 쓰느라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분리할 줄 알라.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이 삶의 큰 교훈일진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분리낼 줄 아는 것이다. 귀중한 시간을 좀먹는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골치 아픈 일을 하느라 분주해지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 일에 끼어들지 않는 걸로 충분하고 남의 간섭도 받지 말아야 한다. 남 일에 너무 신경 쓰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또한 친구를 악용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무엇이든 과한 것은 악덕인데 교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현명하게 절제하면 오랫동안 사람들의 호감과 존경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의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기질에 따라 자유롭게 살며 선택한 것에 열중하되 자신의 좋은 취향을 거스르지는 말아야 한다.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생각하라. 신중하게 생각하라. 중요한 일일수록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모든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므로 신세를 망치는 법이다. 그들은 결코 일의 절반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이익과 손해도 파악하지 못해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늘 반대로 생각하는데 사소한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일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예 생각이 없어 일을 벌일 것도 없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온 힘을 다해 지켜보고 깊이 생각할 일이 있기 마련이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일을 신중하게 생각한다. 물론 더 깊이 있고 주의할 일은 특별히 더 파고든다. 불행을 잘 극복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피하는 게 낫다. 어렵고 위험한 일은 피하라. 이것은 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늘 양극단 사이가 멀다. 즉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는 길이 먼데 그 가운데는 늘 신중함이 있다. 따라서 그들은 행동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린다. 어렵고 위험한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아예 피하는 게 더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은 우리의 판단력을 시험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보다 피하는 게 더 안전하다. 위험 하나는 더 크고 어려운 위험으로 이어지며 추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질이나 국민성 때문에 무모하게 그런 위험한 일에 끼어든다. 초심자의 행운을 바라기보다 결승선에서 웃는 사람이 되라.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행운의 집에서는 기쁨의 문으로 들어가면 슬픔의 문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끝날 때 더 조심해야 한다. 즉 입구에서 받는 박수보다 출구에서 얻는 기쁨에 더 신경 써야 한다. 경매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시작할 때 엄청난 행운이 따르지만 끝날 때는 아주 비극적으로 끝난다. 따라서 중요한 건 들어올 때 모두가 받는 뻔한 박수가 아니라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감정이다. 남들이 간절히 원하는 존재가 되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다. 나갈 때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행운의 여신은 오는 사람에게 공손해도 가는 사람에게는 무례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거절은 무분별한 수락보다 더 고귀하다. 거절할 줄 알라.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줘서는 안 된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은 수락할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통치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방법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의 거절은 다른 사람의 수락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 금박을 입힌 거절은 퉁명스러운 수락보다 더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상 입에 아니요를 달고 살아서 모두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도 많다. 설령 나중에 모든 것을 받아준다고 해도 처음에는 늘 아니요로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또한 모든 일을 단번에 거절해서도 안 된다. 요청하는 사람이 서서히 실망을 느끼게 해야 한다. 또 완전히 거절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남들이 더는 의존하지 않게 된다. 거절의 쓰라림을 달래줄 일부 희망은 남겨두어야 한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빈자리는 예의로 채우고 해주지 못한 행동은 좋은 말로 대신해야 한다. 극단으로 가면 바닥이 드러난다. 좋든 나쁘든 극단 현자는 절제가 곧 지혜라고 했다. 너무 엄격한 정의는 불의로 전락하고 오렌지도 너무 많이 짜면 입에 쓰다. 즐길 때라도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재능도 극단으로 치우치면 바닥이 드러난다. 너무 포악하게 억지로 젖을 짜면 우유 대신 피가 나올 것이다. 작은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를 크게 키우지 말라. 험담을 미리 방지하라. 대중은 머리가 여럿이라 악의적인 눈도 많고 중상하는 혀도 많다. 험담이 돌기 시작하면 좋았던 평판도 떨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별명처럼 달라붙으면 명예도 훼손된다. 보통 험담은 눈에 띄는 약점이나 터무니없는 결점 때문에 생기는데 그것이 소문내기 좋은 재료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적들이 별것 아닌 결함을 과도하게 부풀려 명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 입에는 악의가 가득한데 뻔뻔하고 대담한 거짓말보다는 농담하는 척하며 상대의 명성을 더 빨리 무너뜨린다. 따라서 악평을 얻기는 매우 쉽다. 나쁜 것은 그럴듯하고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이라면 저속하고 뻔뻔스러운 말을 경계하면서 이런 험담을 미리 막아야 한다. 나중에 고치는 것보다 미리 방지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결점에 익숙해지는 것도 배워야 할 재수다. 지인의 결점에 익숙해져라.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지인의 결점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의존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더욱 그래야 한다. 함께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해도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추한 얼굴에 익숙해지듯 그들에게 익숙해지는 것도 삶에 필요한 수완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끔찍한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는다. 물론 처음에는 겁이 나겠지만 그 공포는 차츰 사라지게 된다. 또한 깊이 생각하면 불쾌한 일을 예방할 수 있거나 견딜 수 있어서 좋다. 당신이 일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닌 일이 당신을 필요로 해야 한다. 남들이 탐내는 사람이 되라. 숱한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다면 그건 큰 행운이다. 보통은 임기가 끝난 사람에게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지만 계속 호의를 얻고 유지하는 방법이 없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과 재능에서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친절한 태도도 효과가 있다. 사람들이 당신의 탁월함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한다. 즉, 당신이 그 일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직위를 명예롭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위 때문에 명예로워진다. 삶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참을 줄 아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내할 줄 알라. 현명한 사람은 늘 참을성이 약한데 지식이 많아질수록 조급해지기 때문이다. 아는 게 많아지면 만족하기가 어렵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삶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참을 줄 아는 것이고, 이것은 지혜의 절반에 해당된다. 모든 어리석음을 참으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때때로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참아야 한다. 이것은 자신을 이기는 훈련에서 중요하다. 참을 때 귀중한 평화가 생기는데 이는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다. 하지만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안으로 피하는 게 낫다. 단 자기 자신은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말라.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구제불능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도 친절한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하고 군주라도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 아무도 다가갈 수 없어 고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아무도 막지 못해 신세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도 우정의 문 정도는 열어둬야 한다. 그 문을 통해 도움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구끼리는 부담없이 조언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친구의 충실하고 지혜로운 의견이 만족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적당한 거리를 둔 관계가 더 오래간다. 너무 친밀한 교제는 피하라. 남들을 너무 친밀하게 대하지 말고 그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게 하라. 너무 친밀해지면 완벽함에서 나타나는 우월함도 빛이 바래고 존경도 얻지 못한다. 별들은 우리와 멀리 있어서 그 화려한 광채를 유지한다. 사람 사이에서는 더 많이 보여줄수록 가진 것이 적어진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조용히 숨겨져 있던 결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누구와도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건 좋지 않다. 윗사람과 친밀하면 위험하고 아랫사람과 친밀하면 조심성이 없어진다. 천박한 사람들과 친밀한 것도 안 좋다. 그들은 어리석어서 무례하게 굴기 때문이다. 고통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때때로 망각에 있다. 잊어버릴 줄 알라. 이것은 기술이라기보다는 운에 가깝게 느껴진다. 보통 가장 잊어야 할 것들을 가장 잘 기억하기 때문이다. 기억은 가장 필요할 때 떠나는 악당일 뿐 아니라 필요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을간이다. 기억은 고통스러운 일에는 정성을 들이고 기쁜 일에는 무심하다. 때때로 고통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은 망각인데 오히려 우리는 그 치료법을 잊는다. 따라서 기억을 위해서도 알맞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것으로 천국이나 지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영리하게 사는 인생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이 책을 극찬하였습니다. 니체는 이처럼 정교하고 세련된 인생 지침은 이제껏 만나지 못했다고 했고, 쇼펜하우어는 이 책은 평생 들고 다니며 읽어야 할 인생의 동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